본 교과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전자정보통신과 2학년 IoT 디바이스 제어 실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챕터로 IoT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듯이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증기기관이 도입이 돼서 공장 생산 체제가 이제 개막이 된 거고요. 2차 때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대량 생산, 작업 표준 이런 것들이 진입하게 됐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공작 기계나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자동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후에 이제 무조건적인 생산이 아니라 각 공정의 어떤 상태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전후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가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작업을 수행하게끔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요소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각각의 모든 로봇이라든가 공정들에 대한 공정을 진행하는 기계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돼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기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그걸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4개의 산업혁명에 대한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것을 보시면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처럼 이제 증기기관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제어를 통해서 보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공정들에 대해서 로봇에 지능을 부여함으로써, 지능을 부여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각각의 공정을 수행하는 단계의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산 체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대표 기술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7가지의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IoT 쪽에 관련된 것은 바로 이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 가장 많이 각광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쪽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하고 드론, 그 다음에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재라든가 아니면 적용 분야에 따라서 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노기술과 유전공학은 정보통신 쪽이랑 관련은 특별히는 없지만 앞으로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자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총 이 5가지 분야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 1학년 때 배웠고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교과들은 전부 다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의 기초기술입니다. 그 기초기술은 크게 여러분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 관련된 것이 있고,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것. 프로그래밍은 결국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초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우시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프로그램 펌웨어든 작성할 수 있고, 좀 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기술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 쪽까지 접근할 수 있겠죠. 로보틱스 관련된 것도 인공지능만 놓고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이 성격이 강하지만, 로보틱스라는 쪽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더 기술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자동차나 드론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의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이 해당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온 건 아니고요. 옛날 ICT라는 거, 그 다음에 IT라는 거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현재 IoT로 발전이 된 거고요. 이것이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IoTX라는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발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차세대 지능형 사물 인터넷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걸 안 했던 게 아니고요. 옛날에도 했었는데 단지 그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성능이 안 나왔던 것 뿐이에요. 어떤 통신 환경이라든가 디바이스의 성능이 안 나왔던 것 뿐이고요. 그거를 IoT를 하기 위한 기초 기술과 어떤 플랫폼, 그 다음에 어떤 그 성능, 구현 기술들은 대부분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도 여러분들 VR이나 AR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옛날에 가상현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발전됐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데이터 처리 용량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통신 환경이라든가 프로세싱 능력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통신 환경이 더 좋아하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더 빠른 시간 안에传输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AR이라든가 VR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게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차세대 지능형 거기에 AI가 추가된 이런 형태의 IOX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은 어떤 여러 가지 사물, 여기서 사물이라는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가전제품이라든가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인베디드 시스템의 유선 또는 무선의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의 사양은 뭐 개인 부분, 산업 부분, 공무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IoT 디바이스 제어 실습이라는 교과에서 하는 거는 핵심 요소는 요겁니다.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거는 좀 상당히 어려워요.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게이트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 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고 일단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거고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도 해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제어하는 그런 실습들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본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에 활용할 장비입니다. 이건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활용했었던 장비이고요. 지금 이 장비 중에서 여러분들이 IoT 디바이스 제어 시스템에 사용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에는 센서 모듈이나 제어 모듈을 갖다가 마운팅하는, 그러니까 고정시키기 위한 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모듈 3개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이고요. 그 기종은 레오나르도라고 불리는 보드입니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랑 다른 거고요. 단지 팜웨어 그 시스템 자체가 레오나르도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신 모듈이 3개가 붙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쪽에 붙어 있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보드가 라즈베리 파이 3라는 모델을 사용한 겁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에는 그 와이파이 모듈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끔 내부적으로 안에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이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보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웹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와이파이 모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블루투스 모드를 이용을 해서 무선으로 이 게이트웨이나
아니면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서버는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로컬 서버라고 해서 그 강의 실습실 안에 두 개의 로컬 서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되고, 또 한 가지 서버는 그 KT 서버가 저희가 이제 할당받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선이나 또는 유선을 통해서 로컬 서버와 KT 서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거기서 이벤트를 발생해서 제어 모드를 제어하는 그런 실습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교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각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각각의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센싱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이상입니다.